피를 통하는 새. 상부의 아우 덜고는 마음이 여려 산부가 안국군에게 독초를 내릴 때도 나서서 호변 한번 하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했었다. 반면 잔인하고 심술궂은 성격의 상부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덜고를 불러 마음을 떠보곤 했다. 덜고야, 내 폐하, 역적 안국군은 살아생전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더냐? 잘 모르시고 한 말입니다. 너를 잘 몰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나 역시 내가 왕이 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감히 왕위에 오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아는 동생 덜고는 그럴 위인이 못되지. 하지만 운명이란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 모반을 일으킨다면 그놈들이 가장 앞장세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야. 너는 이 형과 같은 선왕의 적통이니까. 폐하,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불충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 안다니까. 너야 그럴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이 형은 잘 안다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과는 상관이 없대도 그러는구나. 폐하,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래서 말인데 너는 지금 죽어줘야겠다. 원래는 안국군보다 내가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주면 안 될까? 바로 여기서 말이야. 형님 살려주십시오. 덜고는 급한 마음에 꼬박꼬박 붙어오던 폐하라는 정칭도 잊고 형님이라고 불렀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상부는 키득키득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래 아우야, 알았어. 이 형이 너를 살려주마. 덜고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아우야. 형님 물론입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가끔은 누가 너를 찾아와 모반을 일으킬 테니 왕이 되어 주십사 하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을 서야 한다. 아주 가끔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거꾸려야 해. 아니 형님, 내가 나보다 왕노릇을 더 잘할 수 있다니까? 형님, 저는 다 싫습니다. 저는 그저 형님만 따르겠습니다. 덜고는 상부 앞에 몸을 던지며 고개를 조아린 채 울먹였다. 으하하하하. 상부는 심심하면 덜고를 불러서는 매번 이런 식으로 놀려댔고 덜고는 상부가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 비는 신용을 하곤 했다. 그런 덜고에게는 을불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을불은 명민하고 용모도 빼어난 데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속이 깊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다. 특히 을불은 나라의 영웅이자 자신의 종주부인 안국군을 살아생전 무척 따랐고 안국군 또한 을불을 친손자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꼈다. 그런 을불이었기에 제 아비의 처신에 심한 굴멸감을 느꼈다. 의협심 강하고 결기 있는 왕손, 그것은 상부의 측신들에게는 1급의 경계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더욱이 역모로 물려 죽은 안국군을 너상 그리워하매야
을불님께서는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뭘 하십니까? 어느 날 밤이 이슥하도록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루를 서성이던 을불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이가 있었다. 대사사 창돌이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창돌이를 바라보는 을불의 눈은 이내 저기로 가득 찼다. 안국군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자. 그러나 한순간 변절하여 권력과 상전의 목숨을 맞바꾼 자. 그가 바로 창조리가 아닌가. 그는 안국군을 판 대가로 일약 대사사의 자리에 올라 상부를 보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을불은 입술을 깨물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대사사께 밉보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리는 낮게 소리내어 웃었다. 을불님께서는 부디 자중자애 하십시오. 창조리를 노려보던 을불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토해냈다. 퍽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려. 그런데 안국군께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내게는 알려주시지 않은 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리 알았다면 나 역시 정조부와 함께 하지 않았겠소. 나는 항상 정조부의 뜻을 따랐으니까요. 대사사처럼 옆에서 모시지는 못했지만 을불이 뼈있는 말에도 창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가만히 을불의 눈을 들여다보던 창조리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미우십니까? 그럴 리가 있어. 대사사께 밉보였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허허허. 창조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을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을불이 코앞에 바짝 가져다 대었다. 저는 을불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렇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지 않습니까? 이 궁중은 온통 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몸을 중히 여기십시오. 창조리가 진심인지 조롱인지 모를 소리를 낮게 중얼거리자 을불은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대사사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소. 을불님은 도성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도망이라도 치라는 말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피할 것 같소? 하하하. 제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나 봅니다. 을불님으로 인해 부친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리의 은근한 말에 을불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런 을불이 어깨를 잡으며 창조리가 낮은 목소리를 이어갔다. 부친 돌구공께서 지금껏 무사하신 건 스스로 몸을 한껏 낮추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돌고공만큼 고개가 부드럽지 못한 을불님이 옆에 계시면 돌고공이 살아남겠습니까? 창조리를 바라보는 을불의 표정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국상께서 을불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데 그분 앞에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 어서 궁성을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하하하. 창조리는 낮게 웃으며 을불을 지나쳐 갔다. 을불은 사라져가는 그의 등에 대고 넘쳐나는 살리를 쏘아댔지만 다음 순간 그 분노는 의혹과 고뇌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상부의 광기는 날로 심해져 갔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바른 말로 가나는 신하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심지어 조회 중에 피바람이 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정은 꼭두각시 인형들만 모아놓은 듯 모두 상부의 입만 쳐다보며 한 목소리로 복종할 뿐이었다. 또한 상부는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를 징집해 별궁을 짓기 시작했다. 여색에 빠져 살다 보니 후궁과 애첩의 수가 늘어나 그들이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백성들 중에는 거듭되는 흉년과 무거운 세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너역에 끌려 나왔다가 굶주리고 지쳐 사망하는 자가 속출했다. 이런 와중에도 상부는 너역에 끌려 나온 백성들 가운데 얼굴이 반반한 여자라도 눈에 찔라 치면 바로 친전으로 불러 농락하기 일쑤였다. 그간 안국군을 따르던 무리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몇 번의 반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상부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빈틈이 없었다. 왕자 시절에 겪은 경험이 그로 하여금 모반에 대한 남다른 후각을 길러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서청왕 17년 왕제 달가가 숙신을 토벌한 공으로 안국군에 봉해져 장사를 죽어나게 되자 그의 아우인 이루와 소발은 이를 시기해 함께 손을 잡고 영모를 꾀하기에 이르렀다. 영렬한 이들 형제는 제 형들의 명예와 권력을 공으로 먹으려 들었던 것이다. 이는 모의 단계에서 발각되었고 이르와 소발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즉각 처형되었지만 그 일은 왕자 상부에게 화인처럼 깊이 각인되었다. 권력은 제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언제나 넘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장본인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새기게 되었던 것이다. 상부의 눈과 귀, 심지어는 피부의 솜털조차도 모반의 징후를 감지하는 훌륭한 감각기관으로 발달했다. 그리하여 모반이란 모반은 실행도 되기 전에 모조리 발각되었고 관련자와 그 일족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또한 모반을 획책하는 자들은 왕족 중 누군가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기에 사건이 거듭됨에 따라 왕족은 씨가 마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톨고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톨고야말로 새로운 왕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선왕의 적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왕이 될 자격을 충분했다. 그러나 톨고는 언제부턴가 오히려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스스로 상부 앞에 납작 엎드려 죄 한번 보존하기에 급급한 그였기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피해 숙청이 계속되자 고구려 조정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조정뿐만 아니라 도성, 나아가 나라 전체가 임금에 대한 원성으로 가득 찼고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도탄지경이었다. 을불의 방황은 끝간대를 모르고 계속되었다. 창조리로부터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한 이후로 을불은 깨달은 바가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숨긴 채 살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을불은 울분을 달래려 뻐꾸기 울음소리를 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들려온 뻐꾸기 소리가 그의 가슴속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일개 미물인 새 한 마리도 저렇게 제소리를 내는데 아버지는 뻐꾸기만도 못하시지 않은가? 왜 그렇게 사신단 말인가? 안국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소사발을 받으시는데도 나서서 구명하기는커녕 목숨이 아까워 사시나무처럼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하셨단 말인가?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는 이런 나는 또 뭐란 말인가. 갑자기 을불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뻐꾹새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뻐꾹 뻐꾹. 그 뒤부터 을불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처지에 대한 비관을 담아 틈만 나면 새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차츰 피를 토하는 듯한 을불이 뻐꾹이 울으면 진짜 새소리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용도 모른 채 을불이 내는 새소리를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다. 을불의 재주는 이내 궁중에 알려졌고 상부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흘러들었다. 하루는 상부가 을불을 내전으로 불러들였다. 여러 근시들과 비빈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조카야, 내가 그렇게도 새소리를 잘 낸다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안국군의 원수 상부를 대하자 을불은 가슴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기를 참을 수 없었다.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 득식을 저는 차라리 새가 되기로 했습니다.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라? 그래, 누가 새만도 못하단 말이냐? 을불이 눈에 핏발이 섰다. 가슴속에 있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순간 을불이 내리에 아버지 돌고의 모습이 퍼뜩 스쳐갔다. 독한 마음이 갑자기 비틀거리다 이내 바닥없는 무력감과 슬픔으로 변해갔고 결국 을불이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조카의 왕미를 빼앗으려 했던 안국군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는 을불이 눈에 찰나적으로 스쳐간 망설임의 눈빛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진진 너털 웃음을 쏟아냈다. 하하하하, 짐의 어린 조카가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명민한 너는 안국군을 그리워하고 내 아비를 부끄러워하는 게지. 그렇다면 내 원수대로 뻐꾸기 소리나 실컷 내보아라. 을불이 손을 모아 입에 대고 새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뻐꾹 뻐꾹. 구슬픈 뻐꾸기 소리가 드넓은 궁중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진짜와 조금도 다름없는 을불이 재주에 사람들은 모두 웃음과 탄성을 터뜨렸다. 상부도 벌건 잇몸을 드러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가시돋친 목소리를 내뱉었다. 누구를 그리기에 그렇게나 피를 토하는 소리를 낸단 말이냐. 눈앞에 있는 나는 아닐 테고 설마 죽은 역적이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은 게냐. 이때 가느다랗게 흐느끼는 소리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를 뚫고 들려왔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잔뜩 주눅이 든 채 여느 때처럼 상부의 측신들에 밀려 한쪽 구석자리에 차지하고 서 있던 을불에 붙인 돌고였다. 상부가 물었다. 고추가는 무슨 일로 우느냐? 모두가 을불의 재주를 보고 기뻐하는데 아비인 너는 즐겁지 아니하냐? 폐하, 소순의 못난 아들놈이 내는 새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돌아가신 부왕 생각이 간절해져 불충스럽게도 어전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나이다. 폐하께서는 부왕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소신이 집에서 어연을 베풀던 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날 밤에도 바로 저 뻐꾹새 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억력 하나만은 비상한 상부는 돌고의 말을 듣자 선원과 함께 돌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생각이 났다. 어느덧 내일이 부왕이 생신이라 아바마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옵니다. 그랬다. 내일은 부왕의 생신이었다. 상부 자신은 여색과 주연에 빠져 지내느라 잊고 있었던 것인데 아우가 짚어주자
슬며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간 내가 너에게 너무 소홀히 했도다. 내일 제를 올리고 나서 밤에는 너희 집에서 한잔 하자꾸나. 그러고는 선심 쓰듯 주위를 돌아보며 명했다. 여봐라, 지금부터는 돌고 고추가의 자리를 바로 내 옆으로 옮기도록 하라. 다음날 아침 일찍 국상상로는 상부를 찾아갔다. 어제 돌고공의 돌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부가 무슨 말이냐는 듯 상루를 바라보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돌고공은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평소에 고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내 앞에서 바보 노름을 하며 목숨을 보존하는 처지니까. 그런 돌고공이 예상치 못하게 폐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장광설을 늘어놓았단 말입니다. 장광설을 늘어놓았단 말입니다. 이는 모두 일부리 폐하의 경계를 사게 되자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 만치 그가 폐하를 자신이 집으로 오시게 한 건 범상치 않은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상부는 이런 부분에서는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상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들었다. 과연 국선답군 오늘 그놈 집에는 안 가야겠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을 이참에 아예 없애버려야겠어. 을불이란 놈의 눈길이 너무 거슬렸어. 상부는 그 길로 군사를 보내 덜고와 을불 부자를 잡아오도록 했다. 군사들이 황급히 궁을 나서는 걸 지켜보던 창돌이는 한동안 쓸쓸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어느 첨한 모퉁이를 돌자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제가 댁에 도착했을 때 덜고공은 이미 아드님을 피신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리라 생각했다. 수아가 사라지자 창돌이는 덜고의 집이 있는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을불은 성문을 나서며 아버지가 한 말을 곰곰 생각했다. 을불아, 안국군의 음택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대소에서 북쪽으로 반나절 거리에 있느니라. 한번 다녀오지 않으려느냐? 을불은 척이 놀랐다. 그토록 안국군을 잊으라고 다그치던 아버지가 오늘은 일부러 자신을 불러 안국군의 산소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비명에 가신 숙부님을 내가 직접 찾아뵈어야 하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오늘 저녁에는 태양께서 행차하시기로 했으니 너를 대신 보내는 것이다. 갈 길이 머니 서둘러 떠나는 게 좋겠다. 예서 대서까지 꼬박 하루길이니 오가노라면 사흘은 좋게 걸리겠구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성문을 나서 대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을불은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오늘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다. 산부가 즉위한 후로는 단 한 번도 남들 앞에 나서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어전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보인 것이나 은근슬쩍 상부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나 새벽같이 자신을 불러 안국군의 무덤을 참배하라 한 것이나 어느 하나도 평소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설마 얼핏 스치는 생각이 털어보려는 듯 을불은 고개를 가로주었다.
아버지는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느니 차라리 남에게 해를 당하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을불은 무엇보다 안국군의 묘소를 찾아간다는 일에 크게 들떠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아버지의 비겁함을 확실히 믿었기에 무슨 극단적인 일이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든 안국군을 찾아뵙고 돌아와 보면 알 일이라 생각하고 을불은 서둘러 성문을 나섰다. 을불은 안국군이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재촉했다. 안국군은 을불을 친손주보다도 아껴 어디든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했었다. 4살이 되던 해부터 안국군에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운 덕에 을불은 이미 능숙하게 말을 다룰 줄 알았다. 대소에 도착한 을불은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말을 달려 아버지가 그려준 안국군의 무덤을 찾았다. 그러나 약도를 펴들고 야산을 뒤졌지만 안국군의 묘지를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역모로 몰려 죽은 죄인의 처지라 여느 왕자의 능처럼 번듯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반나절 동안이나 헤매고 다닌 끝에 간신히 무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정작 힘겹게 찾은 종조부의 무덤 앞에서 을불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설명을 들은 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름 모를 촌부의 무덤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나트막한 봉부는 떼장 하나 올려놓은 흔적 없이 한쪽에 허물어져 있었다. 삼지승이 파헤쳤는지 손나비가 씻겼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윽고 을불은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흙을 퍼서 무너진 귀퉁이를 다독였다. 그러고는 싸가지고 온 술과 안주로 초라한 제상을 차려놓고 무덤 앞에 절을 올렸다. 저분이 먼날 을불이 이제야 왔습니다. 오직 이 나라 고구려를 위해 평생 통장을 드나들며 모든 걸 희생하셨던 저분임을 이렇게 외롭게 버려두다니 너무도 원통하고 비통합니다. 저분님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분님의 큰 사랑으로 자라온 이 을불은 지금 한 마리 뻐꾸새만도 못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부의 학정으로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고구려를 굽어 살피소서.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올리던 을불의 기원이 차츰 입 밖으로 나와 종래는 큰 소리로 주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저놈 잡아라!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소리가 들리고 무장한 대여섯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을불은 그제야 역적으로 몰려 독초사발을 받은 안국군의 무덤인 만큼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을불은 재빨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병사들의 창끝이 사방에서 운신을 차단하고 있었다. 어린 놈이 역적에게 죄를 지내는 것만으로도 죽을 죄이건을 큰 소리로 태왕폐하까지 욕보였으니 이제 내 놈은 더 이상 살 목숨이 아니다. 을불은 정신을 차리고 병사들의 수혈을 세워보았다. 모두 6명, 5명의 병졸에 한 사람의 무관이 뒤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을불은 창끝만 피하면 도망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몸에 닿을 듯 말 듯 압박하고 있는 창을 피할 재주가 없었다. 을불은 온몸의 기를 아랫배에 모아 우렁찬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놈들아, 너희는 어느 나라 군졸이냐? 그래, 당대 최고의 영웅 안국군을 모른단 말이더냐?
오직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백성의 안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분인데 그런 분을 두고 역적이라니 너희들이 정녕 고구려의 군졸들이 맞는가? 군졸 하나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이놈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태왕폐하의 나라가 아니냐? 안국군이 어떤 분이든 일단 태왕폐하는 그를 역적으로 벌하셨다. 역적이 묘에 죄를 올렸으니 그 역시 역적의 죄라는 건 아무리 어린 놈이라 해도 모르지 않을 터. 허튼 수작 말고 어서 무릎을 꿇어라. 네 이놈들, 너희도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보아라. 살아생전 안국군과 지금의 상부를 비교해보란 말이다. 너희는 상부가 이 나라의 백성을 다 죽이는 그날까지 그놈에게 봉사할 참이냐? 너희들 가족과 친구를 죽일 때도 그놈 편에서 칼을 겨눌 참이냔 말이다. 이미 고구려 백성이라면 상부의 학정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모르는 자가 없거늘 너희들은 어디서 감히 이런 망발이란 말인가? 어서 창끝을 물리지 못할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 허통해 병사들은 움찔했다. 어느 틈엔지 창끝도 몸에서 조금 물러선 듯했다. 국조 덕명성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건국하신 이래 우리 고구려 백성들은 사방의 흉명한 적국들 사이에서 이만큼 역사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하늘의 시기를 얻어 잠시 그릇이 되지 않는 자가 영상에 올라 백성 괴롭히기를 취미로 하는 바 너희들은 얼른 백성을 도와 다시 국조께서 염원하시던 그 강성한 고구려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창끝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인간 같지 않은 자의 종노릇만 해대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정녕 이 나라가 상부의 것이란 말이더냐. 국조께서 그에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서 창을 치우지 못할까? 계속되는 얼굴에 예사롭지 않은 호통에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창끝이 모두 바닥을 향했다. 군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얼굴은 뒤편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무관이 손짓을 하자 병사들은 물러나 난감한 얼굴로 무관의 눈치를 살폈다. 앞으로 나서 무관은 병졸들과 달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너를 놓아주면 입도 뻥끗하지 않고 당장 여기서 사라지겠느냐? 물론이다. 나는 이제 대장군님을 배웠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없다. 길을 터라. 을부리 나이에 걸맞지 않은 기백과 언변에 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대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는가? 을불은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이름을 밝혔다. 나는 안국군 달가의 손 고추가 고의사 을불이다. 을불이라는 이름에 무관이 놀라 잠깐 얼굴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군졸들도 모두 그를 따라 무릎을 꿇자 을불이 말했다. 일어나라.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대장군을 모시고 숙신을 비롯한 전장을 누비던 무골이라 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장군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지금은 대장군 묘지기가 되어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을불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고맙소. 무골. 오래지 않아 이 원통함을 갚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때까지 몸을 아끼시오. 을불님. 갑자기 통곡을 터뜨리는 그를 달래고 난 을불이 안국군이 무덤에 하직 인사를 하자 군자들도 스스로 을불이 뒤를 따라 절을 했다.
병사들과 헤어진 을불은 급히 말을 달려 평양성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생각 끝에 다시 대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어딘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낯선 밤길을 달리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서둘러 나서는 게 오히려 나을 듯 싶어서였다. 날이 밝아 초반도 생략한 채 마구간에 나와 말에 오르는 을불이 어깨를 누군가 툭 쳤다. 을불이 돌아보니 반갓을 쓴 중년 한 사람이 뒤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을불님, 상대는 을불을 잘 알고 있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을불을 부르며 반갓을 슬쩍 들어 올렸다. 아, 고구상구님. 을불은 안국군이 사제에서 자주 보았을 뿐더러 무술지도를 받기도 했던 고구의 등장이 무척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생각에 급히 물었다.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을불님을 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제가 여기 온다는 건 어떻게 알고요? 잠시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시지요. 고구는 좌우를 살피며 앞장서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고구는 말없이 을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뜩이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데다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마저 읽어낸 을불이 성마른 목소리로 재촉했다. 어서 말씀하시지요. 잠시 더 침묵을 지키던 고구가 마침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제 덜고왕께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순간 벼락을 얻어맞은 듯 을불이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길을 떠날 때부터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던 불길한 예감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을불은 이를 악물어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에게 대해 물었다. 상부의 비위를 거스르기라도 했나요? 아니, 스스로 죽음을 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무슨... 을불님께서 도성을 떠나고 얼마 후 군병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돌고공을 잡아갔습니다. 상부를 공의의 사저로 불러들이려 한 것이 거사를 도모하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국상이 상부에게 고했기 때문입니다. 어전으로 끌려간 공께서는 그제까지와는 달리 소리 높여 상부를 꾸짖었습니다. 그의 학정과 임금으로서의 자질 없음을 사정없이 질타하는 모습은 마치 안국군이 살아 돌아온 오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부가 참지 못하고 공의 입을 꿰맸다가 독초를 내렸다고 합니다. 입을 꿰맸다고요? 그러했다 합니다. 고구로부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전해 들으면서도 을불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유약해 보이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이 나라의 충신 열사들이 모두 죽어나갈 때에도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부지해오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안국군의 모습이라니 슬픔이 너무 크면 울음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 을불은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고도 고군커녕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무섭도록 냉정해져 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답니까? 편안해 보였답니다.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숨을 거두셨다는군요. 을불은 뒤늦게 머리를 탕 때리는 생각에 진저리를 쳤다. 아,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아버지는 스스로 바보가 되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비난만 했던 거야. 그날도 내가 상부 앞에서 좁은 소견을 내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본 모습을 드러내신 거야.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도 없이 오직 나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아버지를
내가 죽인 거야. 아, 아버지, 못난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을불은 갑자기 큰 나무로 달려가 머리를 들이받았다. 코고가 미쳐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울부짖으며 머리를 찢어내던 을불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고구는 쓰러진 을불을 한참이나 참담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말에 싣고 의원을 타다가 맡겼다. 다음날 고구가 다시 의원을 찾았을 때 을불은 사라지고 없었다. 봉상왕 2년의 일이었다.